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까지 모든 성인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고 국방물자법까지 발동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까지 세 가지 백신을 확보한 가운데 점차 봉쇄 조치도 완화해서 경제 살리기를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주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고 미시건주는 요양원 방문을 허용했고 식당 수용 인원도 50%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변이에 대해서 경고했고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어렵게 얻어진 토대를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면서 코로나 방역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7개 카운티가 추가로 레드 등급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레드 등급으로 완화된 카운티가 16개 카운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레드 등급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이달 안에 LA시가 레드 등급으로 완화될 것을 기대했고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주 안에 레드 등급으로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가 오늘 그로서리 마켓 직원들과 대형 약국 체인 등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5씩 추가로 지급하는 히어로페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LA시의회는 또한 2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제2차 긴급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세티 시장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막말 전력으로 논란이 된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지명자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관리국장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니라 텐든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1월 6일에 발생했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서 국내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가담자들에게는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캘리포니아주 농촌 마을에서 정원 8명을 초과해 25명을 태운 SUV 차량이 대형 트럭과 충돌해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미군을 비롯해 국제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의 미군 기지가 10발 이상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망자 유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도시 사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가운데 사업 단장급 책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요양병원에 머물던 환자 2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관계조사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 시위대에 또 실탄 사격을 해 최소 18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계속 유혈 사태가 미얀마에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측이 최근 특사에 이어서 강요를 자체적으로 임명하면서 군사정권의 반기를 드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가 뉴욕 매츠와의 시범 경기에 처음 선발 출장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시범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는 오늘 피츠버그와의 시범 경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스와의 경기에서 104대 114로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도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112대 117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에는 오늘 촉촉한 이슬비 내리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기온은 58도에 그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1부입니다. 혹시 백신을 맞을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제 주위에는 백신을 맞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인 약 10명 중 7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미 맞았거나 맞은 의향이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 1,088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8%가 백신을 맞겠다 또는 이미 접종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응답자도 21%에 달했습니다. 악시오스는 1월 조사 때와 사실상 맞지 않겠다는 퍼센테이지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응답자 4명 중 3명 75%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전에 교사들이 2차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끼리는 가정 내 소모임을 해도 좋다는 권고안을 곧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매체 폴리티코는 CDC가 이번 주 안에 백신 접종자를 위한 안전한 활동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백신 접종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백신을 통해 언제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리티코는 지침 초안 작성에 관여한 2명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이번 권고안은 미국인들이 업무와 학교 또 놀이에 과거 리듬으로 되돌아가는 조치를 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연방정부가 신호를 보내는 처음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CDC 지침에는 백신을 2번 모두 접종한 사람들은 역시 백신 접종을 마친 다른 사람들과 가정 내에서 소규모 모임으로 사교 활동을 제한하라는 권고가 담길 예정입니다. 또 백신 접종자들도 당분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다른 방역 수칙을 준수하라고 권장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같은 지침은 빠르면 4일인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까지 모든 성인들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국방 물자법까지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존슨앤존슨 백신까지 3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한 미국은 점차 코로나 봉쇄 조치도 완화해 경제 살리기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앞서가는 주들도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공급됐습니다. 세 회사에서 이번 주에 배포되는 백신 수만 1,800만의 분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했을 때 주당 공급이 860만의 분량이었음을 고려하면 단위기간 백신 공급량이 한 달여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This country will have enough vaccine supply, I'll say it again, for every adult in America by the end of May. By the end of May. That's progress. 3주 전에 했던 약속보다 2달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쟁사인 머크가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국방 물자법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2달 반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각 주별로 코로나 봉쇄 조치도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Today, we are announcing that restaurants and bars can operate at 50% capacity. That's up from 25%. I'm also pleased that we can now allow visitations at nursing homes too. Also, I am ending the statewide mask mandate. Now, despite these changes, remember this. Removing state mandates does not end personal responsibility.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곧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끼리는 가정 내 소모임을 해도 좋다는 공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해빙 분위기가 미국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들으신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불자 생산법을 발동하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전국 각 주에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 공급을 각 주당 1,450만 도스에서 1,520만 도스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에 승인된 존슨앤존슨 백신 280만 도스도 배포될 계획이어서 이번 주에 배포되는 주당 백신 수는 1,800만 도스에 달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했을 때 주당 공급 분량이 860만 도스였음을 감안할 때 한 달여 만에 2배 이상의 백신이 배포되는 것입니다. 특히 젠사키 대변인은 경쟁 제약사의 머크와 존슨앤존슨가 전례 없는 역사적인 조치인 파트너십을 맺어서 백신 생산을 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생산이 지연되자 백악관 중재로 인해서 머크 시설에서도 이 존슨앤존슨 백신 생산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존슨앤존슨은 미국에서 승인된 다른 2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도록 설계돼 있어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텍사스주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부분의 규제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그렉 에벗 주지사가 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회복과 백신 접종, 감소한 입원 환자 수, 텍사스 주민들이 시행해왔던 안전 관행을 볼 때 주의 의무화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텍사스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재확산하던 작년 7월 주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를 폐지하는 가장 큰 주가 됐습니다. 또 에벗 주지사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종류의 사업장 점포가 정원의 100%까지 손님을 받아 영업하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테일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고 사업체 점포의 정원 100% 범위에서 영업을 하라라고 어제 역시 밝혔습니다. 리브스 주지사는 트위터에 우리의 입원 환자 수와 신규 환자 수가 뚝 떨어졌고 백신은 신속 배포되고 있다.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레천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는 식당 술집의 정원을 수용 인원 25%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했고 2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환자가 없던 요양시설에는 입소자 1명당 2명까지 방문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매점, 카지노, 체육관, 스테디움,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에도 입장할 수 있는 정원을 역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보건 명령을 완화하는 데 서명했습니다. 주지사들의 이런 결정, 코로나 바이러스 겨울철 대확산이 급격히 수그러들면서 신규 환자나 입원 환자 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봄철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아직 긴장을 풀 때는 아니라고 경고해왔던 보건 전문가들의 조언과는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월렌스키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얻은 토대를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마스크 착용, 효과가 검증된 공중보건 예방조치 적용을 계속하라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물려받은 난장판으로부터 현재 진전을 이루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솔직히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앤디 슬라비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 선임 고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를 일찍 푸는 것과 관련해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텍사스 주지사에게 마스크 규제 해제를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텍사스주 교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의무화 조치를 없애는 일이 특히 학교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봉쇄 조처로 인해서 전 세계 어린이 가운데 약 1억 6,800만여 명이 거의 1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니세프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7명 가운데 1명은 직접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많이 문 닫은 국가 중에 3분의 2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몰렸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등교 중단으로 영향을 받은 어린이는 거의 9,80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파나마가 가장 오랜 기간에 학교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등이 교실 수업을 장기간 하지 못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코로나에 따른 교실 수업 중단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배움과 행복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에 더 접근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은 교실로 복귀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심지어 어린이들은 결혼이나 노동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등교 중단이 어린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1년 정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교사 우선 접종 분위기가 확산화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학생의 정서적 문제를 비롯해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원격 수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등교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문을 어떻게 안전하게 여는가,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요. 실제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이 대면 수업 재개 조건으로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4명 중 3명, 75%는 대면 수업 재개 전에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완료돼야 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방금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성인에게 맞출 수 있는 백신 물량 공급 목표 시한을 오는 5월 말로 제시하면서 교사에 대한 우선 접종 원칙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등교를 강조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학생들이 조속히 그리고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사 백신 접종을 우선시하라고 각 주정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직원이 이달 말까지 적어도 최소 1회분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놀랄 정도로 많은 수의 학부모가 자녀의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두고 있다며 나의 도전 과제는 이거다. 우리는 모든 교육자와 학교 직원, 어린이 보육교사 등이 3월 말까지 최소한 1회분의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30여 개 주가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남은 주들도 그 선례를 따를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약국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12학년에 이르는 모든 교직원들을 백신 접종 우선순위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까지 대부분의 학교를 다시 연다는 목표는 여전하다며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 의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걱정 크세요. 믿음직한 캘코보험이 있습니다. 캘코보험 제공으로 3월 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내십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슬비 내리겠고 낮 기온은 60도 내외로 쌀쌀해지겠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봄비가 내리겠고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5도 이상 뚝 떨어져서 6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6, 7도가량 올라가고 남가주의 쾌청한 하늘도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70도 중반까지 높아져서 포근해집니다. 토요일에는 전날보다 5, 6도가량 떨어지지만 평년 기온을 그나마 유지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점차 흐려지겠고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고 월요일의 낮 기온도 다시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59도 48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58도 42도, 해안 지역 60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조금씩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2도, 낮 최고 기온은 55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걱정 끄세요. 믿음직한 캘코보험이 있습니다. 캘코보험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카우나 마사지 체어, 미주 판매 1위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계절의 별미 전골을 준비한 강남회관에서 정갈한 음식으로 정성껏 모십니다. 강남회관. 안경하면 40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독안경 공동 제공입니다.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은퇴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경산 한의과병원의 신기환을 아십니까? 발기부전, 정력 감퇴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신기환. 천연약재를 발효공법으로 제조하여 약성이 높고 흡수가 빠르며 신장의 기운을 되살려 남성들을 다시 세워주는 신기환. 소화불량, 식후팩만, 울산역류 등 위장 질환에 좋은 발효한약 울장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간 빈뇨에 좋은 방광환. 경산 한의과 병원 213-505-6747 213-505-6747.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바이러스. 하지만 이런 균들을 열심히 먹어치우는 고마운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대식세포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개념의 면역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력한 면역의 답은 대식세포.
대식세포를 키우는 우메켄 리포포.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주변의 물에는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발을 담그거나 만지지 마시고 즉시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최고의 의료진 그룹 참 좋은 센터 메디컬 몸도 맘도 편케 해주는 믿고 맡기는 센터 메디컬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시가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시 회계년도가 시작된 7월부터 사우스 LA 지역 저소득층 가정 500가구에 매달 $1,000씩 1년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제 LA시 의회가 통과시킨 LAPD의 삭감된 예산 지출안에 이 같은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를 폐쇄 위기까지 몰았던 LAPD 삭감 예산 1억 5천만 달러에 대한 지출안은 어제 11대 4로 통과됐는데요. 이 안은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에릭 가세티 시장의 거부권으로 다시 재투표한 것입니다. 어제 승인된 지출안에 따르면 공공안전 재인식 교육 및 비무장 긴급 대응 모델 개발 활동비에 1,407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 외에 홈리스 지원, 그리고 9지구 사우스 LA 지역 지원, 10지구 사우스 LA 지역 지원, 이런 지원금 배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안전과 가난 예방 프로그램, 인종 분열 및 노숙자 문제 관련 등에도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 보장 파일럿 프로그램은 가장 많은 지원금이 배정된 9지구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LA시의회는 오늘 히어로페이 긴급조례에 대한 표결도 합니다. LA시의회는 지난주에도 역시 같은 표결을 실시했고 14대 1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찬성을 했지만 만장일치가 나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내용에 대해 두 번째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결이어서 만장일치가 아닌 80% 이상이 요구돼 15명 중에서 12명만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오늘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확정될 히어로페이는 직원당 $5씩 시간당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300명 이상의 직원들을 보유한 대형 마켓이나 대형 약국들이 그 대상입니다. 10명 이상 직원들이 일하는 마켓이나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 소매업소도 이 히어로페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LA시의 히어로페이는 앞으로 120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그 120일 동안 해당되는 마켓, 약국, 소매업소들은 직원들 시간당 임금을 지금보다 $5씩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LA시 의회가 저소득층을 위한 2차 렌트비 지원 조례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렌트비 긴급 지원 조례는 규모 2억 5,900만 달러 예산을 풀어서 약 6만 4천 가구 렌트비 지원 또 퇴거 보호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2억 5,900만 달러 예산 가운데 2억 3,500만 달러를 렌트비 현금 보조로 전용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누린 마르티네즈시 의장은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기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했다며 주민들의 거주지, 주거지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시행했던 1차 조례안의 연장선으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LA시에 거주하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90일 이상 실직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민들이어야 합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감염률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달 말부터는 타운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일 주정부는 LA 카운티 내 1일 평균 코로나 감염률은 주민 10만 명당 7.2명, 양성 판정률은 3.5%로 나타나 퍼플 티어에서 벗어나 레드 티어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티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4명에서 7명으로 낮춰져야 하고 양성 판정률은 5에서 8%, 건강 형평성 비율은 5.3%에서 8%여야 합니다. LA 카운티가 앞으로 2주간 주민 10만 명당 감염자를 7명대로 유지하면 레드 티어로 전환되어 카운티 내 식당들은 실내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실내 영업이 가능해진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한 한인타운 요식업주들은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타운 내 한 업주는 야외 영업 운영 시 매장 밖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다 보니 동선이 길어져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기타 부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실내 영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형제갈비의 주부건 대표입니다. 굉장히 샷다운되고 매출이 급감했으니까요. 평상시 대비 한 70%까지 떨어졌겠어요. 안에 영업, 실내 영업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지겠죠. 업체들이 다들 힘들 거예요. 특히 지난해 동안 야외 영업이 반복적으로 열었다 닫았다를 거듭하면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식당 업주들은 실내 영업 재개에 관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힘들었죠. 1년이나 세월이 아주 10년, 20년 같아요. 야외 영업하고도 좋은데 실내 영업까지 열리면 더 좋죠.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죠. 오렌지 카운티는 2일 주민 10만 명당 주간 평균 코로나 감염자가 7.6명, 코로나 양성 판정률은 3.9%, 그리고 건강 형평성 비율은 5%로 나타나 레드 티어 진입에 가까워져 이달 안으로 식당의 실내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가주의 경우 남가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레드 티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나파, 그리고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2일 레드 티어로 진입하면서 3일부터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외 마린과 산마테오 카운티들은 지난주부터 레드 티어로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레드 등급으로 진입을 원하는 카운티가 상당히 많은데 어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7개 카운티가 레드 등급으로 완화됐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레드 등급 기준에 거의 다 왔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들으신 대로 에릭 가세티 시장이 이번 달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퍼플에서 레드 등급으로 완화된 곳은 산타클라라, 샌프란시스코, 샌루이스 오비스포, 엘도라도, 나파, 라센, 모도 카운티가 레드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7개 카운티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서 퍼플 등급 제한에서 벗어난 주민 수는 약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에라와 알파인 카운티 등 두 곳은 레드에서 오렌지 등급으로 이동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카운티 내 주민들이 퍼플 등급 경제 제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백신의 접종 속도도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경제 제재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 재개방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속에 여전히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이 백신 예약 통합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모든 58개 카운티에서 동일 그룹이 접종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마이턴 사이트를 한 곳으로 통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그동안 각 카운티 정부마다 백신 배포 속도가 달라서 주민들의 접종 자격 혼란은 물론이고 다양한 예약 사이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당국은 건강보험사인 블루쉴드 캘리포니아와 협업해서 새로운 백신 접종 시스템인 마이턴을 이용해 주정부 백신 배포 가속화와 카운티별 접종 자격 기준을 통합해 동일한 그룹이 접종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내일 가든글로브 한인타운의 한인회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희망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없고요. 직접 한인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선착순 70명으로 내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신분증명서, 보험카드가 있을 경우 보험카드 지참해야 됩니다. 식품업, 의료계와 교육계는 선착순 30명으로 업종 근무 증빙 서류 등을 가져와야 합니다. 예약된 사람에 한해서 1차 접종은 다음 주 11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코리안 복지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캘리포니아주 농촌마을에서 정원 8명을 초과해 무려 25명을 태운 SUV가 대형 트럭과 충돌해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15분경 이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 카운티 농촌마을인 홀트빌 인근 프리웨이에서 97년형 포드 엑스페디션 SUV와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8인승 SUV에 무려 25명이 탑승했고 최소한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사고 현장 인근 3곳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현재 부상자들이 많아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들의 나이는 20세에서 55세이며 부상자 가운데는 16살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8인승 SUV에 25명이 탑승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역은 멕시코 국경에서 불과 16km 떨어진 미국의 채소 농장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의 양상추와 채소류 수확기에 맞춰서 사고 현장 일대에는 농장 일꾼들을 태운 버스와 SUV가 자주 다니고 멕시코 출신 입국 미입국자들을 실은 차량도 목격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진행되고 있죠. 스프링 캠프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인 선수들, 선발 투수들은 언제 출전할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십니다. 김광현 선수가 잠시 뒤 10시에 출격합니다. YTN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목요일 새벽 뉴욕 매치전에 김광현이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빅리그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시범경기 첫 등판을 구원으로 치렀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확실한 선발 대우입니다. 3승 1세이브, 평균 자책점 1.62의 신인 왕급 활약을 펼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에이스 플레이어팀, 베테랑 웨인 라이트에 이은 순서인데 시범 경기이긴 하지만 마르티네스를 제친 3선발인 점도 고무적입니다. 일단 작년에는 중간 릴리프에서 했던 것보다 선발했던 게 성적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준비 시간도 길고 이제 경기에 들어가는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모습으로 하는 게 좀 더 나한테 있어서는 좀 더 편하지 않나. 토론토에서 류현진도 불펜 피칭과 라이브 피칭 등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시범 경기 등판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류현진이 같은 지구 최강 양키스전에는 전력 노출을 꺼려 등판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요일 디트로이트전 출전이 유력하다고 점쳤습니다. 텍사스의 새 일본인 투수 아리하라가 화이트삭스전에서 큼지막한 석점 홈런을 얻어맞습니다. 2이닝 5피안타 3실점, 최악의 데뷔전을 치른 아리하라는 실망한 텍사스 팬들의 야유 속에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양현종의 선발 진입 경쟁자로 평가되는 아리하라의 부진은 조만간 시범 경기에 등판할 것으로 보이는 양현종에겐 고무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 시즌 마이너리그가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이상 연기가 결정되면서 양현종으로선 스프링 캠프에서 꼭 빅리그 승격을 이뤄야 하는 또 하나의 동기가 생겼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갑작스러운 침수로 보험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험 클레임 전문가 잔팍을 알고부터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예요. 화재나 침수 등으로 보험 클레임이 필요할 땐 퍼블릭 어저스트 잔팍에게 맡기십시오. 22년간 3천 건 이상의 클레임을 성공으로 이끈 잔팍이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보험 상식, 보험 클레임은 잔팍에게 213-800-3333, 800-3333.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비상시에 대비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키트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약간의 준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용품, 비상식량, 물, 약품과 주요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필수품 키트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sc.com/beprepared에서 그 밖의 대비용 툴과 물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20년간의 실력과 진정성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클레오파트라. 첨단 수술실과 최신 기기, 철저한 방역 관리를 완비하고 하버드와 7가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성형수술, 레이저, 정품 보톡스와 주비덤, 메디컬 스킨케어를 한 곳에서. 클레오파트라 확장 이전 업투 50% 빅 세일,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클레오파트라 성형외과엔 메디컬 에스테릭. LA 하버드와 7가 213-487-5000, 213-487-500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분들, 직장보험에서 나오실 분, 이사하신 분,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파트 B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플랜 등 본인에게 꼭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 상원이 이번 주 내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찰스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 부양안에 대한 논의를 이르면 오늘부터 시작해 내일 이번 주 내에 표결에 붙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3차 경기 부양안, 정말 몇 달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2차 부양안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3월 14일 전에 3차 부양안에 서명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내에 상원에서 표결을 마무리해 다음 주까지는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하원에서 통과된 부양안 내용이 상원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에 대한 상한 유예와 차압 금지를 6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모기지 상환에 애를 먹고 있는 미국 내 주택 소유주들은 숨통이 트인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주택을 차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모기지 상환 유예 조치와 차압 금지 조치를 연이어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내 모기지 중에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는 전체 모기지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연방정부의 모기지 상환 유예와 차압 금지 조치는 대다수 주택 소유주들에게 적용돼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기지 상환 유예 조치들이 연장되고 반복 적용되다 보니 모기지 상환 유예와 차압 금지 조치를 놓고 혼선을 빚는 주택 소유주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달러 가치 낮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최우선시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약달러 정책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달러 가치를 낮추어 값싼 수입품에 밀려서 소비자 선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약달러를 선호했지만 실제로는 관세 정책에 더 의존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만두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유망품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냉동만두 수출이 연평균 23.4%씩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 간편식 해외 수요가 늘어 전년 대비 46.2%가 증가해서 5,089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58개 국가별 국내 총생산, 인구, 수입 증가율 같은 9개 주요 지표를 종합해서 평가한 자료 결과 한국산 냉동만두 수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 지목됐습니다. 이어서 일본과 독일 순이었고 미국은 한국 냉동만두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9.6%가 증가한 1,174만 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지명된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증권거래 앱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겐슬러 지명자는 상원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새로운 기술의 보급 이후 초보 투자자들이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투자에 뛰어드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온라인 증권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런 발언은 로빈후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겐슬러는 주식거래의 게임화 현상과 함께 온라인 증권사의 고객 정보 판매 행위도 증권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막말 전력으로 논란이 된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지명자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점된 인사 중에 낙마 1호가 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예산관리국장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니라 텐들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성명에 텐든의 서한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텐든은 유감스럽게도 인준을 받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분명하고 대통령의 다른 우선순위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고 썼습니다. 이 텐든이 나의 행정부에서 역할을 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혀 청문회가 필요 없는 다른 자리에 기용할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보 성향인 이 니라 텐든은 과거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악담 수준의 비난 트윗을 한 전력 탓에 공화당이 인준에 강하게 반대한 인물입니다. 과거 트윗을 통해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인 어둠의 마법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탐 코튼 의원을 사기꾼이라고 불렀고 수잔 컬리스 의원을 최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보다 뱀파이어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등 악담을 퍼붓기도 했고 진보 진영의 버니 샌더스 의원도 공격을 당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지난 1월 6일에 발생한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서 국내 테러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법사위가 개최한 난입 사태 청문회에서 그날 폭도들이 저지른 행동은 범죄며 우리의 민주주의에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당을 포위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치에 대한 조롱이 될 것이라며 가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내 폭력적 극단주의를 이슬람국가 IS 또는 기타 테러 단체와 동등한 수준의 가장 높은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국내 테러 문제는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확산해왔고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레이 국장은 FBI는 폭력을 계획하거나 저지르는 선동가와 극단주의자들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주도의 국제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 미군 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망자, 사상자 유무는 정확히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과 이라크군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7시 20분경 안바르주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적어도 10발 이상의 로켓탄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웨인 마로토 국제연합군 대변인은 이라크 보안군이 공격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라크군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은 심각한 피해를 내지 않았다며 보안군이 공격에 사용된 발사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은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제 아라시 로켓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듣고 계십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느 에이전트가 좋을까? 성실하고 경험 많은 에이전트 해야 하는데 그야 성실하고 경험 많은 에이전트 하면 김예자 에이전트지. 나도 메디케어 신청부터 보험 가입을 김예자 에이전트가 도와줬어요. 아, 김예자 에이전트? 메디케어 상담은 김예자 에이전트 562-640-0643 562-640-0643 중요한 일일수록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십시오.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김예자 562-640-0643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더욱 빛내주는 최고의 선택 잼텍. 47년을 한결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장해온 보석백화점 잼텍. 성실함이 곧 아름다움인 것을 알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보석 감정에서 보석 브랜드 런칭까지 잼텍의 장인 정신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올림픽과 웨스턴 갤러리아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보석백화점 잼텍 213-380-5353 380-5353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세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D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 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D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관 장소로 보이는 평북 용독동 시설 입구에 은폐용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웠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위성사진 전문 업체가 지난달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해 용독동 핵시설의 지하터널 입구를 가리고자 하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는 새 구조물을 건설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용독동 핵시설은 정보기관들이 핵무기 보관시설로 의심하는 장소로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CNN에 여전히 핵무기 보관시설로 쓰이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DC에서 이번 주 금요일인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5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비 협상을 화상으로 가진 뒤에 한 달 만이고 지난해 3월 이곳 LA에서 7차 회의를 가진 지 1년 만에 대면 협의가 됩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더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의 대표로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방위비 협정은 지난해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외국 인사의 방문을 받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대면 회의를 한다는 것은 협상 타결의 임박한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잠정한 합의를 이루고도 막판에 뒤집힌 전례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막판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하면서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부패가 판치는 부패 완판이 될 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에 대구고검 대구지검 청사 앞은 이른 시각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환영 손팻말을 든 시민들과 검찰개혁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서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기 전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로 좌천당에 근무했던 곳이라며 대구 방문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윤 총장은 이곳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겨냥해 또다시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완판이 될 거란 표현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부정부패로부터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장 회의 등 대응 방안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검찰 내부 의견을 취합한 뒤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어진 직원 간담회에서도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면서 인사권자의 눈치 보지 말고 힘 있는 사람도 원칙대로 처벌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박탈은 검찰을 폐지하거나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해 피해자는 국민이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은 4개월여 만에 재개된 지방검찰청 순회 일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전 방문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순회 일정은 중단됐습니다. 업무 복귀 2달여 만에 나선 공개 행보에서 윤 총장이 중수청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견고히 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게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매입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LH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공무원들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한 토지 매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직원 전수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LH 내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불만과 함께 행여 추가 의혹이 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초상집 분위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공공주택 정책들에 대해서 누가 될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회사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공급 대책을 총괄한 국토부와 그 가족까지 조사가 확대되면서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거 사업을 착수한 데가 국토부하고 이제 LH니까 국토부하고 LH가 이제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부나 관계기관의 전현직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투기가 이루어졌는지에 조사의 초점이 모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매입 시기는 정부의 지난달 신도시 발표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중됐습니다. 만약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을 업무상 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는데 LH공사 직원들이 이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은 투기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위반 행위로서 업무상 비밀 이용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전 사례로 비춰볼 때 내부 정보 활용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 조사가 자칫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YTN이 단독 보도한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의 경우 LH 계약직 직원 해임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매입 기간이 상당 부분 겹쳐 제대로 된 자체 감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범위한 토지 거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광명 시흥 신도시는 물론 제3기 신도시 전체를 조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자도 가족 거래까지 샅샅이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지휘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카우나 마사지 체어, 미주 판매 1위 한인겹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계절의 별미 전골을 준비한 강남회관에서 정갈한 음식으로 정성껏 모십니다. 강남회관, 안경하면 40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독안경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모닝뉴스 제2부가 방송됩니다.